좋은 리모델링, 꼭 트렌드를 따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실용성과 디자인적 취향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시공 완성도까지 높여야겠죠. 경험 없이는 얻기 힘든 리모델링 지식, 김이사가 하나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현장은 인천 부평구 40평대 아파트의 거실 욕실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이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리모델링이 진행된 도급 공사였지만 자재 선정과 구매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영으로 따로 진행했습니다. 본 현장은 약 2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로 기존 타일의 컨디션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덧방 시공을 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방수층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하는 김에 타일까지 모두 걷어내고 방수 작업부터 새롭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욕실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가 2200에 1800에 2400으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조금 독특한 구조의 안방욕실과 달리 전형적인 30-40평대 아파트 기성욕실의 규모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욕실은 올 철거 후 방수 작업부터 새롭게 진행됐고, 이 경우 콘크리트 벽에 남아있는 떠붙임물탈 잔여물과 두꺼운 바닥 방수층까지 모두 제거해야 하고, 이때 이웃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소음을 유발합니다. 사전에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막상 공정이 시작되고 나면 많은 불평이 이어질 수 있고, 도급공사의 경우 인테리어 사장님이 능숙하게 대응해 주시겠지만 직영공사의 경우라면 이런 문제들도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어차피 본인의 이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원만히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수 작업은 우리나라 욕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시멘트 액방, 즉 시멘트 액체 방수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는 콘크리트 바탕면에 요철이 심할 때 미장을 겸해서 시공할 수 있으며 타일을 시공할 때 사용되는 몰탈과 접착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경우 타일 본드 등을 이용한 압착 시공이 어렵고 보통은 떠붙임 공법으로 타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거실 욕실은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자재와 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 포세린 타일 대신 300에 600각 도기질 벽 타일과 300각 자기질 바닥 타일의 표준적인 조합으로 타일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사이즈와 패턴의 한계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특별함을 만들어내기 어렵긴 하지만 이는 실용성, 시공성, 그리고 완성도 측면에서 두루두루 좋게 평가되는 조합이고, 이것보다 한 단계 저렴한 250에 400각 벽 타일과 200각 바닥 타일의 조합에 비해서 줄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소 관리보다 유리합니다. 참고로 타일 줄눈 관리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난 줄눈 곰팡이 관리에 관한 딥다이브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은 국산 타일을 시공했던 안방과 달리 벽바닥 모두 경제적인 수입 타일을 시공했고, 총 14박스의 벽타일과 3박스의 바닥 타일이 출고되면서 결국 같은 조건의 국산 타일에 비해서 약 6만원 정도의 타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타일과 부자재 비용은 애초에 계획했던 600각 포세린 타일을 시공하려고 했을 때에 비해서 약 60% 정도 절감할 수 있었고, 시공 인건비 또한 별도로 추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은 아이보리 테라조 제품으로 구성했고, 벽타일과 바닥 타일이 동일한 패턴인 게 특징입니다. 테라조 디자인의 타일은 정말 다양한 컬러와 패턴의 제품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시선을 확 사로잡는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욕실과 같이 협소한 여러가지 기구와 장식들이 집약된 공간에서는 자칫 산만하고 중심 없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으니 지나친 컬러와 패턴의 테라조 타일을 선정할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비록 안방에 시공된 비앙코 까라라 타일에 비해서 대중성은 좀 떨어지지만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정말 개성있고 유니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자타공인 금손이신 분들은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해당 타일은 욕실의 형태에 맞춰 세로로 세워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됐고, 이는 일반적인 덧붙임 시공에 비해서 시공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시공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완성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이 욕실은 애초에 욕조 자리를 샤워부스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 구식의 카운터형 세면대의 애매한 배관 위치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 세면대를 설치했다가는 샤워부스 설치도 어렵고 상부장과 비율을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타일 시공 및 젠다이 조적 작업 전 배관의 위치를 왼쪽으로 약 20cm 정도 이동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배관 이동과 같은 설비 작업은 철거 공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타일 시공 전에 시공자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관의 위치 조정 덕분에 이 욕실은 안방 욕실과 달리 하부장 설치가 불필요했고, 대신 비용이 저렴하고 실용적인 반다리 세면대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세면대는 비누대가 내장된 사각 반다리 세면대로 호법 등의 부속 역시 모두 대림 정품이 들어갔으며 안방 욕실의 하부장 세면대에 비해서 약 40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양변기는 애초에 비대를 얹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타일에서 절약한 비용을 보태서 대림 비대일체형 양변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투피스 치마형 양변기에 방수 비대를 결합한 형태에 비해서는 약 30% 정도 비싼 가격이 형성되고, 비중에 따라 자동 오픈 기능 및 자동 물내림 기능 등의 편의 사용뿐만 아니라 결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욕실은 젠다이가 없는 구식의 카운터형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젠다이 선반을 설치하기 위해 조적벽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면대 위쪽에 상부장이 설치될 예정이라면 젠다이를 조적해 세면대가 벽으로부터 약 앞쪽으로 10cm 정도 돌출되게 함으로써 상부장에 머리가 닿지 않도록 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반의 역할도 겸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 경우 젠다이 선반 외에도 조적을 위한 벽돌과 시멘트 자재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고 벽돌의 양은 젠다이 크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요즘은 양변기 뒤쪽 벽과 샤워실 안쪽까지 이 젠다이를 연장해서 조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만큼 앞으로 튀어나온 양변기 때문에 동선이 불편해지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용이 적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젠다이 선반은 시공된 타일 디자인과 동일한 테라조 디자인의 제품이 설치됐고 벽과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보통 실리콘으로 마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욕실은 양변기와 세면대의 폭이 1200mm 정도가 나오는 전형적인 기성욕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부장은 이 폭에 맞춰서 기교 없이 1200mm 폭의 전면 거울 플랩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전면 거울 플랩장의 사이즈는 1200에 450mm로 특별한 커스터마이징 없이 기성품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큰 부담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기성욕실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00에 800mm 전면 거울 슬라이딩장에 비해서 수납성이 좀 떨어지고 별도의 손잡이가 없어서 문을 열고 닫을 때 거울에 지문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랩장을 설치한 이유는 벽면에 여백을 살려 답답함을 줄이고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타일의 질감을 살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었는데 제 실수로 타일 시공 전에 개선 요청을 따로 드리지 못해서 조명은 빠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간접 조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장 조명에 별도의 조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타일 시공 전에 원하는 위치에 개선 작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상부장은 도어 겉면이 전부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울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가로폭 600mm장과 600mm 거울을 따로따로 설치할 경우에 비해서 비용 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퀄리티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어 리프터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장을 선택할 땐 욕실 쪽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욕실은 욕조가 있었고 사용자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욕조 대신 샤워부스로 꾸며졌습니다. 수전이나 액세서리 등의 특별한 컬러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샤워부스의 프레임과 유리에도 특별한 기교 없이 일반 실버 프레임과 투명 유리가 적용됐고 약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시면 골드 프레임이나 브론즈 컬러의 유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도어의 개폐 방식은 좁은 욕실 사이즈를 고려해서 여닫이 방식 대신 미닫이 개폐 방식의 도어를 선택했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충분한 샤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면대 배관을 샤워부스 바깥쪽으로 약 20cm 정도 이동시켜서 세면대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샤워기는 대림 선반형 레인 샤워기를 설치했고 아래쪽에 추가 선반을 설치해서 수납성을 높였습니다. 선반형 레인 샤워기 설치 목적은 1차적으로 코너 선반을 설치하지 않기 위함에 있고 하단에 추가 선반을 설치함으로써 설비 작업을 통한 배관의 이동 없이 상하 좌우로 딱 선반의 뒷공간만큼 자유로운 위치에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욕조 자리를 이렇게 샤워부스로 바꾸는 경우 기존 배관이 욕조 사용에 최적화된 위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기 높이로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배관 위치를 조정하실 계획이 있다면 철거 방수 작업 전에 진행되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고 작업자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된 샤워기는 오른쪽 다이얼로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왼쪽에 긴 레버로 수압과 수온을 조절할 수 있으며 아래 선반 쪽에 별도의 샤워기 헤드 거리와 샤워볼 거리 그리고 샤워 타월 거리가 마련되어 있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비누대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내구성이 좋은 SMC 천장재로 변경이 됐고 안방과 마찬가지로 아치형 점검구 대신 깔끔한 평형 점검구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SMC 천장은 점검구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능이나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디자인적 취향을 반영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천장은 내구성은 물론 곰팡이 증식에도 상당히 취약한 형태의 마감재로 되어 있었는데 SMC 천장재는 수분 저항력과 내구성이 좋은 열 병합성 수지로 제작된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명은 욕실의 크기를 감안해서 샤워부스를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에 2구가 설치됐고 환풍기는 저가형 기본형 제품 대신 일정 수준의 환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성능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환풍기는 기종에 따라 가격 편차가 좀 날 수 있고 3만원에서 5만원대의 제품 정도면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욕실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고성능 제품을 설치하면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더라도 그리 손해볼 건 없습니다.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이 거실 욕실도 비누대와 컵대는 따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비누대는 세면대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불필요했고 컵대는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휴지거리와 수건거리는 세면수전과 함께 무광 서스 제품이 설치됐고 일반적인 스텐 제품들과 달리 톤이 확 튀지 않기 때문에 주변부 디자인에 잘 스며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공된 타일 등에 따라 포인트적인 요소로도 활용이 가능하겠고 보통 일반 스텐 제품들에 비해서 약 20% 정도 높은 단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욕실에도 미니 스프레이건과 면도경이 옵션의 개념으로 설치됐고 안방 욕실에 설치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출고됐습니다. 미니 스프레이건은 샤워기와 달리 수압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변기를 포함한 욕실 곳곳에 묻어있는 웬만한 얼룩은 별도의 솔질 없이 이 스프레이건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고 남의 집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민망한 상황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너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도경은 양면에 각각 일반 거울과 돋보기 거울이 적용되어 있어서 면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고, 특별히 많은 걸 고려하지 않고 그저 제품을 준비하는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담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옵션으로 비용은 약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천 부평에 위치한 20년 이상의 오래된 연식의 40평대 아파트, 안방과 거실 욕실 리모델링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시공된 타일과 기구들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욕실을 만들 수 있고 비용 편차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리모델링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거실 욕실에서 특별히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제품으로는 비대일체형 양변기와 선반영 샤워기 그리고 샤워부스 정도가 있겠고, 부자재와 마감재를 제외한 자재비가 약 200만원 내외로 책정됐으며 이는 아주 저렴하게 세팅된 자재비에 비해서 약 160% 정도 높은 수준인 동시에 안방 욕실에 비해서 약 35%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철거 방수 작업 후 더블침 타일 시공 현장이었기 때문에 시공 퀄리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었고, 이런 현장일수록 비용을 조절하고자 할 때 시공자의 퀄리티보다는 자재 그레이드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시장에 오셔서 꼭 체면 때문에 더 비싼 걸 고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싼 거 고른다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 제발 눈치 보지 마시고 본인의 예산에 맞게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안방 욕실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난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공사 방식의 설정, 시공자 섭외, 시공 과정 및 자재 선정 가이드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욕실 리모델링 필수 체크리스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